일본 SNS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한 한국인 용접공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결국 일본으로 떠난 한 남성의 고백이 일본 현지에서 100만 건 이상의 리트윗을 기록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일본 최대 커뮤니티 5채널의 취업 게시판에 처음 올라왔어요. 한 한국인 용접공이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는데요. 글쓴이는 한국에서 5년간 용접 일을 했지만 매일 밤 혼자 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가 힘들어했던 건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현장에서 그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나이 서열 문화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었고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비를 도맡아야 했다고 해요. 용접이라는 본업 외에도 청소, 심부름, 자재 정리까지 전부 그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더 괴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고 합니다. 돈을 적지 않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패배자를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대놓고 몸쓰는 일은 별로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는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 직업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일본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모든 직원이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일했고 기술 수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요. 더 중요한 건 업무 분담 시스템이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처럼 막내라는 이유로 자비를 떠맡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 여성은 그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용접공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늘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내가 왜 한국에서 5년 동안 용접을 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힘들면 버티지 말고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글이 5채널에 올라오자마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먼저 공감하는 댓글들부터 볼게요. 한국의 직업 차별 문화는 정말 심각하다. 기술직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좋아요 87,000개를 받은 댓글이에요. 일본도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기술자를 무시하진 않는다.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다행이다. 이 댓글은 65,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용접공들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나도 한국 현장에서 단기 연수받은 적 있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나이 어린 직원들이 기술은 뛰어난데 자빌만 시키더라. 이 댓글에는 52,000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현직 일본 용접공의 증언이라 더 신뢰를 얻은 것 같아요. 일본 야후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기사 제목은 한국 청년 용접공, 일본에서 찾은 존엄과 사랑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학벌 중심 사회와 직업 차별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기능직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그로 인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했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고 들었다. 그러니 기술직을 무시하는 거겠지. 이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일본도 예전엔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자 없이는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걸 안다. 이런 댓글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최대 용접 장비 제조사인 고베제 강소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댓글을 달았거든요. 우리 회사는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기술만 있으면 환영한다. 한국 용접공들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이 댓글은 공식 계정 인증 마크와 함께 9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조업 전문 미디어 니케이 모노즈쿠리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한국 기술 인력 유출, 일본 제조업의 새로운 기회인가였는데요. 기사는 최근 5년간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기능직 근로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용접, 선반, 밀링 같은 고급 기술직 분야에서 한국 인력의 유입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어요. 이 기사를 읽은 일본 제조업 관계자들의 댓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한국에서 온 기술자 2명이 있다. 정말 성실하고 기술도 뛰어나다. 일본 젊은이들보다 훨씬 낫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댓글이에요.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스스로 내쫓고 있다. 우리에겐 좋은 일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큰 손실일 것이다. 이런 냉정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 현지 구인구직 사이트 리쿠나비의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외국인 기술직 채용이 200% 증가했는데 그중 한국인이 35%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용접, 금형,
정밀 가공 분야에서 한국인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쿄 인근의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다. 일본어만 어느 정도 하면 즉시 채용한다. 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50만 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그런데 5채널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댓글들도 나왔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맞지만 일본도 완벽하진 않다. 임금이나 승진에서 외국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케이스다. 모든 한국인이 일본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 기술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일본인보다 15%에서 20% 정도 낮다고 합니다. 또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이 한국인 용접공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적어도 일본에서는 기술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진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이 댓글이 특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다. 이런 댓글도 4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트위터에서도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확산됐는데요. 일본 제조업 전문 인플루언서 다나카 켄지 씨가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잃어버린 인재를 일본이 얻고 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두 나라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트윗은 15만 건 이상 리트윗됐고 3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일본 경제신문도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력 유출은 일본에게 기회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도 기술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글이 한국에도 역수입됐다는 겁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기술직 차별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한국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간 20대 30대 숙련기능공의 해외 취업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일본으로 가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특히 용접, 금형, 정밀가공 같은 고급 기술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NHK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기능공 3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기술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존중받는다고 말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5채널의 한 일본 제조업 경영자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기본 교육 수준이 높다. 대부분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왔고 기술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췄다. 일본 고졸 신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또 다른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다. 일본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일본 입장에선 한국의 인재 유출이 분명한 기회인 거죠. 그럼 당사자인 그 한국인 용접공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5채널에 올라온 후속 글을 보면요. 그는 현재 도쿄 인근 가나가와 현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대요. 연봉은 한국 때보다 30% 정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의 일본인 아내도 5채널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매일 밝은 표정으로 출근한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항상 우울해 보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이 글도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행복해서 다행이다. 일본에 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외국인이 일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배타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댓글은 오히려 다른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안 하니까 외국인이 오는 거다.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반박 댓글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조업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냈어요. 도쿄대학 제조업 연구소의 야마다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은 이미 외국인 기술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특히 한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기술자들이 일본 제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처럼 우수한 기술 인력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 해외로 내보내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기술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서 정착시켜야 한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다섯 채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계속됐어요. 한국이 바보같이 인재를 버리니까 우리가 죽는 거다. 계속 그러길 바란다. 이런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지만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기보단 우리도 기술자를 더 잘 대우해야 한다는 성찰적인 댓글이 더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외국인 기술 인력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지난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숙련기능공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용접, 금형, 건설 같은 분야의 기술자들은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요. 작년에 기능실습생이 아닌 정식 기술직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중 한국인이 1만 2천 명으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다섯 채널에 올라온 여러 후기들을 종합해보면요. 대부분 한국보다 체계적이고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한 댓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직장 동료들은 나이나 국적보다 기술과 경험을 먼저 본다. 내가 더 잘하면 선배한테도 조언을 구하러 온다. 이런 수평적인 기술 문화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반면에 일본 생활의 어려운 점도 솔직하게 나왔어요. 회식 문화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승진은 역시 일본인이 유리하다. 외국인이라는 벽은 분명히 존재한다.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한국보다 낫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의 최종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섯 채널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요. 이 한국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행복하지 않은 곳을 떠날 줄 아는 게 진짜 용기다. 이 댓글이 12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일본 기업들아, 이런 인재들을 소중히 대하자. 그들이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다. 이 댓글도 10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거였어요. 한국도 일본도 완벽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이 댓글은 무려 18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이 논쟁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자를 더 존중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운이 좋았던 특수한 케이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특히 일본이나 해외에서 일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